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안녕하세요. A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드라이버 테스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테스트를 진행한 드라이버는 야마하 VD59 드라이버입니다. 2022년도 야마하 신형 드라이버인데 현재 국내 정식 수입품 클럽 기준으로 했을 때 인터넷 쇼핑몰 최저가가 50만원 초중반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22년도 신형 드라이버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가격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능은 어떤지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버를 처음 잡아보면 이 드라이버의 성향을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드라이버 치고는 헤드에 옵셋도 약간 있는 편이어서 잡아보면 클럽이 약간 닫혀있는 느낌도 있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약간 드로우 성향의 드라이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먼저 헤드의 윗면을 가벼운 카본으로 제작을 해서 바닥면이 무거워지도록, 그래서 무게 중심을 낮춘 약간 저중심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무게 중심이 낮은 드라이버는 높은 탄도가 나오기 쉬운데요. 그리고 잡아보면 헤드가 아주 넓적하고 굉장히 좀 크게 보이는데 딱 보기에도 좀 치기 쉽고 안정성이나 방향성이나 관용성이 좋은 그런 성향의 드라이버라는 것을 딱 잡아서 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헤드의 용량이죠. 헤드 최적이 큰 것은 아닙니다. 드라이버 헤드 최적의 제한이죠. 460cc 이기 때문에 공인 드라이버이고요. 성능을 위한 디자인으로 인해서 좀 보기에 좀 커 보일 뿐입니다. 클럽을 잡아보면 헤드가 좀 커 보이기는 하지만 헤드 용량, 헤드 최적이 460cc로 다른 드라이버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헤드 무게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호떡을 꾹 눌러서 만드는 것처럼 같은 헤드 최적, 같은 헤드 용량이지만 꾹 눌러서 헤드가 넓적하게 좀 커 보이게, 면적이 넓게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 헤드를 제작을 하면 관성 모먼트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무게중심이 낮아져서 높은 탄도가 나온다는 점이 있습니다. 관성 모먼트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된 약간 복잡한 부분이지만 골프 클럽에서의 관성 모먼트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샷을 했을 때 이 페이스면 앞이나 뒤쪽, 토우나 힐 쪽으로 임팩트가 되면 이 볼을 치는 충격으로 인해서 클럽 헤드가 약간은 뒤틀리게 됩니다. 이렇게 클럽이 뒤틀리면서 샷이 잘못된 방향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관성 모먼트가 높다는 것을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 뒤틀림이 좀 적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약간 실수해도 샷이 좀 빗나갈 확률이 낮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야마하 VD59 드라이버는 아마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둔 형태이고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설계된 드라이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기관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봐도 관성 모먼트에서는 거의 한계치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도 오늘 테스트를 해보니까 방향성이나 안정성, 관용성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플라이트 스코프를 사용해서 측정을 하였고요. 몸을 충분히 푼 다음에 한 20개 정도 샷을 하고 그 평균 값을 측정하였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야마하 VD59 드라이버는 관용성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비거리에서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관용성이 좋은 만큼, 방향성이 좋은 만큼 비거리에서는 약간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비거리에서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관용성이나 방향성 같은 이런 안정성 부분에서는 첫인상 그대로 제가 클럽을 딱 잡았을 때 이 보여진 느낌 그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약간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약간 안쪽이나 바깥쪽이죠. 힐이나 토우 쪽으로 임팩트를 해도 샷이 크게 빗나가지 않고 시작부터 정방향으로 날아가는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샷이 크게 휘어지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성과 관용성이 좋다고 딱 말씀드리기 좀 힘든 면이 있어서 그나마 이 야마하 VD59 드라이버와 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다른 드라이버와도 좀 비교를 하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둘 다 임팩트 타점 스티커죠. 스티커를 이용해서 타점을 확인하며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페이스면 뭐 앞이나 뒤나 뭐 위나 아래나 약간 잘못된 부분으로 임팩트가 되면 뭐 샷이 휘어지고 뭐 탄도가 달라지고 비거리에서 변화가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은 두 드라이버 뭐 동일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둘 다 두 드라이버 모두 뭐 관용성이나 방향성에서 굉장히 좋은 차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굳이 좀 순위를 정하자면 야마하 VD59 드라이버가 안정성과 관용성에서는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두 드라이버 모두 약간 실수하는 정도, 약간 잘못 맞은 정도에서는 뭐 비슷한 느낌과 결과였지만 좀 더 큰 실수죠. 그 정도 느낌에서는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의도적으로 페이스면 완전 구석이죠. 중앙에서 약간 벗어난 정도가 아닌 완전 거의 페이스면 끝에 쪽으로, 뭐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완전 구석 부분으로 임팩트가 됐을 때, 다른 드라이버는 조금 더 많이 휘어지며 뭐 비거리나 이런 결과에서 꽤 많이 줄어드는 데이터를 보여주었지만, 야마하 VD59 드라이버는 좀 그런 극단적인 실수에서도 생각보다 조금 더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야마하 VD59 드라이버가 이런 관용성이나 방향성, 안정성에서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구감과 타구음은 나쁜 편은 아니지만 다른 드라이버들과 비교했을 때 약간 특이한 느낌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헤드가 좀 넓은 드라이버죠. 헤드가 좀 큰 드라이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타구음과 타구음이 일반적인 드라이버와는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타구감이나 타구음 같은 부분은 좀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튼 다른 드라이버들과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상대로 탄도는 좀 높은 편이었는데, 아마 제가 오늘 테스트에 사용한 이 샤프트가 제가 치기에는 약간 좀 가볍고 부드러운 편이어서 좀 더 높은 탄도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약간 실수해도 스매시 팩터가 높은 수치가 나와서 이 부분도 약간 제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매시 팩터는 볼이 잘 맞은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볼 스피드 나누기 헤드 스피드가 스매시 팩터입니다. 같은 스피드로 샷을 해도 볼이 잘못된 부분으로 임팩트가 되거나 뭐 타점이 안 좋거나 잘못된 궤도로 샷을 하면 볼 스피드가 낮아지고 스매시 팩터 또한 낮아지게 되죠. 야마하 VD59 드라이버는 테스트를 하면서 몇 번 실수했을 때 스매시 팩터가 낮아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1.48이나 1.47 정도의 수치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매시 팩터는 클럽마다 좀 기준치가 틀린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1.5가 최대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 기준으로 드라이버는 1.48이나 1.49 정도 수치가 평균적으로 나오고, 약간 실수하면 1.44나 1.45까지 떨어지는 수치가 측정이 됩니다. 야마하 VD59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실수해도 1.48이나 47 정도의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페이스면 중앙이 아닌 약간 잘못된 부분으로 임팩트가 돼도 방향성과 비거리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그런 테스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약간의 옵셋과 넓적한 좀 큰 헤드 디자인, 그리고 낮은 무게 중심,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드로우와 높은 탄도, 그리고 관용성, 안정성, 방향성, 이런 단어들이 야마하 VD59 드라이버를 대표하는 좀 특징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외에도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기본 샤프트는 디아마나 YR 샤프트가 사용이 되었고요. 강도는 R과 SR, S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R이나 SR, S 모두 50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뭐 토크나 킥포인트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중립적이고, 그리고 뭐 성능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증받은 디아마나 샤프트이기 때문에 강도만 잘 선택하시면 사용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립 역시 무난한 골프 프라이드 투어 벨벳 그립이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뭐 라이각이나 로프트를 조금씩 조절할 수 있는 분리형 슬리브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질에 약간씩 변화를 줄 수 있는 이 무게추도 헤드 바닥면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내 야마하에서는 품질 보증 제도와 리믹스 원정대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품질 보증 제도는 구입 후 3주 이내에 샤프트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같은 이런 단순 변심이라 해도 교환 환불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리믹스 원정대는 택배비만 지불하면 한 20일 정도 드라이버와 7번 아연을 대여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오늘 테스트를 진행했던 이 VD 시리즈도 리믹스 원정대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마하 VD59 드라이버를 추천드리고 싶은 골퍼 분들은요, 골프를 이제 막 입문하시는 그런 분들과 드라이버에서 약간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높은 탄도와 방향성, 안정성, 이런 관용성, 이런 부분들이 입문하시는 분들과 골프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아주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골프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골프라는 운동의 특성상 10번 치면 9번은 실수하는 운동인데요. 특히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10번 치면 10번 다 실수하는 경우도 많은 운동인데, 연습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좋아지시겠지만, 드라이버라는 클럽은 약간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아이언 같은 클럽들은 조금 실수해도 그냥 살짝 빗나가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드라이버는 한번 실수하면 굴러가거나 볼이 하늘을 찌르거나 공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거나 물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클럽입니다. 특히 입문하시는 과정에서는 슬라이스가 크게 나서, 골프 스윙의 좀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처음 배우면 누구나 슬라이스로 시작을 하죠. 여튼 슬라이스가 심하게 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실수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약간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클럽이기도 한데, 이런 실수가 반복되다 보면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드라이버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심할 경우에는 입수로 연결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나마 안정성이나 관용성이 좋고, 그리고 치기 쉬운 드라이버로 골프를 입문을 하면 실수를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감을 얻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골프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야마하 VD59 드라이버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A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